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공수강생 여러분, 합격하는 인주국어의 이윤주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어 커리큘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난공 넘버원 인주국어 2021년 커리큘럼. 일단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커리를 타야 되는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차근차근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어시험이 어떤지부터 알아야 하죠. 그래서 공무원 국어시험의 특징과 출제 영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국어시험이 총 3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과 규범, 그리고 독해, 어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문법 규범, 즉 어문 규정과 문법이라는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현대문법, 고전문법, 국어 규범, 발음 문장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치러지는 문항이 하나 있고 독해라는 영역입니다. 독해는 이제 문학과 비문학, 독해, 말하기 쓰기까지 포함된 영역이고요. 어휘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한자어, 그리고 한자성어, 그리고 고유어 같은 어휘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법과 규범 같은 경우는 실제 난이도가 중이라면 체감 난이도도 똑같이 중.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독해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이 워낙 연습을 하지 않아서 실제 난이도가 중인데 여러분 체감 난이도는 중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이고요. 자, 어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한자어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한자어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중상 정도의 난도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이 공무원 시험의 전체 영역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국어는 절대로 단순한 기가 아니고요. 국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전체 과목 중에 가장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문법은 이해하고 규범은 암기고 어휘도 암기지만 자, 문학, 비문학은 훈련을 해야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자, 먼저 개념을 이해한 후에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 해결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직 국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직 국어가 요 노른자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자, 여기까지 시험 전체 범위가 한 7급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까지를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처음은 핵심에서 시작해서 핵심을 탄탄하게 다진 후에 핵심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 그래서 핵심 이론이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머지 이론으로 보완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저 노른자에 해당하는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변화하는 공무원 국어 기출문항과 출제 경향인데요. 자, 공무원 국어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공무원 국어는 자, 문법 규범이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비문학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고 그래서 문법 규범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었다면 자, 2018년 이후부터 비문학 독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항과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19년 국가직 9급 기준입니다. 자, 한자성어 5%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문법과 규범은 세 문항이 출제되어서 15%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거의 모든 영역이 자, 문학, 비문학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80%가 문학, 비문학 작품의 독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문학, 비문학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총평을 살펴보면 어법 3문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됐고요. 어휘 1문제, 출제 문항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이 무려 10문제, 그래서 자, 물론 쓰기, 말하기까지 포함한 비문학 독해인데 그리고 문학이 6문제, 그래서 압도적으로 비문학이 많이 출제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이 문법 규범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글을 읽는 능력과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고득점을 받았던, 그래서 국가직이 좀 쉬웠다라고 여러분이 느꼈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19년 지방직도 역시 문법 규범 출제가 조금 많아지긴 했으나 자, 어휘가 많아졌죠? 어휘가 20%로 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여전히 60%입니다. 그래서 국가직과 비교해보면 자, 어휘가 많이 출제되었다. 한자성어, 한자어, 어휘의 의미관계 등 어휘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고
자, 어법은 문법 비중이 줄고 규범이 많이 출제되었다.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인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 규범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문법만 출제가 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비문학이 자, 보세요. 자, 여전히 쓰기, 말하기 합쳐서 8문항 많죠. 여러분 원래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에 비해서 비문학이 좀 적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지방직 시험이 비문학을 8문항이나 출제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출제된 거고요. 문항 4문제 평이하게 출제됐고 특히 지방직에서 이 제시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추론형의 문제가 많아서 되게 까다롭고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직보다 학생들이 많은 수험생이 일단 어휘, 어려운 어휘의 의미관계 요거 출제됐고 어휘에서 어려움, 비문학이 훈련되지 않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국가직 시험보다는 지방직 시험이 성적이 자, 좋지 않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20년도 사실은 시험이 연기돼서 코로나 때문에 안 치러졌죠. 21년을 예상해 봅시다. 21년은 전 영역을 고르게 출제할 것이다. 여전히 비문학은 문항수가 많고 지문의 난도가 올라갈 것이니까 비문학을 훈련하자. 그리고 어휘는 한자만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어들의 의미관계라던가 그리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문맥적 의미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훈련만 하면 푸실 수 있거든요. 한자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맞힐 수 없지만 오히려 어휘, 다양한 어휘의 유형을 연습해야 여러분이 어휘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 규범은 워낙 2019년이 적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항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난도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해야지만 자, 국어는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어느 한 능력, 예를 들면 비문학 안 할래요. 뭐 예를 들면 저 어휘 안 할래요. 이렇게 한다고 고득점 받을 수 없다.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자.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 귀를 아주 쫑긋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 윤주국어를 선택해야 하느냐? 자, 일단 윤주국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국어 전문가. 2번째, 검증된 강의력과 양력. 3번째, 합격생들의 선택. 먼저 제 양력을 봐주세요. 제 양력은 일단 국어교육 전공했고요. 그리고 국어교육 석사입니다. 그리고 국어 정교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강의를 진행했고요. 자, 수능 언어영역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었고요. 그리고 자, EBS에서 우리가 국어능력 인증시험이라고 하는 공인국어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메가 로스쿨에서 리트라는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인 언어이해도 강의를 했고요. 공단기와 그리고 자단기에서 7구급 일행직 국어와 소방국어 그리고 자단기에서 공인국어와 실용글쓰기까지 강의를 했어요. 즉, 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거의 모든 시험에, 국어 시험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의 시험의 성향, 경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공무원 국어가 다른 시험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현재는 난공공무원, 난공소방국어 대표 강사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자, 합격생들의 선택입니다. 자, 요거는 작년 19년에 저랑 수업을 하고 합격한 학생의 자, 저한테 합격한 점수를 보내준 고마운 학생들입니다. 9급 합격생, 국어 첫 테스트, 제 복습 테스트가 60점 받았던 학생인데요. 제 강의를 쭉 따라타서 2019년 국가직 국어 9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7급 공무원 합격생인데요. 제 인강을 4개월 수강한 후에 여러분, 자, 어렵던 국어가 이제 합격점을 받아서 19년 국가직 국어 9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 인증까지도 해주었습니다. 자, 7급 그리고 90점, 90점 이렇게 받았죠. 자, 요게 이제 검증된 강의력과 양력 그리고 합격생들의 선택이라는 부분이에요. 왜 윤주국어를 선택해야 되느냐? 합격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번째, 그렇다면 윤주국어는 다른 수업과 비해서 뭐가 차별화되느냐? 윤주국어만의 차별화된 학습법입니다. 이것이 넘버원 윤주국어다. 자, 먼저 문법과 규범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힘든 문법이고 규범은 암기가 되게 많아요. 암기를 줄여주고 효율적인 암기 연상법으로 암기시켜드립니다. 자, 먼저 문법은 철저하게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연상과 스토리로 암기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자, 어려운 한자도요. 재밌게 그 한자의 원래 어원을 분석해서 원래 모습,
상형 문자니까 원래 모양을 우리가 따져나가서 연상해서 암기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제 별명이에요. 여러분이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비문학 여신이다. 자, 비문학 여신다운 차별화된, 자, 그 무엇보다 비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 국어에서 비문학 여신다운 차별화된 전략 독해법, 그리고 차별화된 제시문 훈련과 문제 유형별 해법으로 여러분의 비문학 독해 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문학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빠르면 정확할 수 없고 정확하면 빠를 수가 없죠. 그런데 자, 많은 학생들이 대충 지문을 읽고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자, 어떻게 한다? 자, 제시문을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해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법으로 연습할 때 시간을 단축하는 거고 제시문은 정확하게 독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비법의 전략 독해고요. 자, 문학 역시 차별화된 장르별 독해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낯선 작품이 나와도 풀 수 있는 독해법으로 여러분을 훈련시켜 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론 과정부터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훈련한다.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이론 과정에서는 이론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회독의 함정에 빠지죠. 그래서 이론만 계속 막 3회독을 해도 문제는 못 풉니다. 실제로 N수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이론을 처음 접할 때부터 이론을 완성하고 문제풀이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론 과정에서는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훈련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요. 반대로 또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문제만 풉니다. 저는 반대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론을 같이 반복 정리, 단순하게 문제만 풀고 자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 문제를 위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오히려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론을 반복 정리해서 개념을 완성시켜 드립니다. 이것이 차별화된 윤주국어의 수업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주국어의 합격 쿼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이제 학원에 오시면 이론 강의를 기본 심화 이론 합쳐서 올인원 강의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 이론과 그리고 9, 10월에는 최신 기출 분석을 진행하고요. 11, 12월에는 시행처별 또 기출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1, 2월에는 자, 영역별로 쪼개진 300제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새벽 특강인 하프 모의고사도 진행하고요. 3월에는 국가직 동영 모의고사, 4, 5월에는 지방직 동영 모의고사로 여러분 강의를 만날 겁니다. 자, 그리고 빈틈없는 윤주국어의 약점별 영역 특강. 자,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어휘당을 신설했어요. 자, 물론 지난 시간에 금요 어휘당을 우리가 새벽 강의로 진행했는데요. 한자 성어부터 시작해서 시즌 1, 그 다음에 시즌 2, 시즌 3, 시즌 4까지 진행합니다. 한자 성어, 한자어, 속담, 관용어, 단어들의 의미관계까지를 어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특히 비문학도 여러분 제가 비문학 여신답게 비문학 특강을 따로 진행합니다. 만점 받는 비문학 전략 독해로 여러분 비문학을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는 강의로 만날 겁니다. 문학도 문학이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만점 받는 문학 독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특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빈틈없는 특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저도 함께 여러분과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를 윤주국어는 어떤 수험생이 들어야 하느냐? 1번, 공무원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국어가 마냥 어렵고 힘든 수험생,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즐겁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요. 자, 내가 N수생인데 뭔가 들은 것만인데 이론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론을 흩어져 있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N수생. 세 번째, 국어를 전략 과목으로 만들고 싶은 수험생. 내가 다른 과목이 약해요. 선생님 제가 영어가 약해요. 상대적으로 국어를 고득점 해야 해요. 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략 과목으로 만들고 싶은 수험생. 마지막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모든 수험생. 결국 윤주국어는 모든 수험생이 들어야 하는 필수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국어를 전략 과목으로 만들거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난공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특전을 마련했습니다. 7, 8월에 자, 7, 8월에 제 이론 강의, 윤주국어 이론 강의 수강생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자, 이 7, 8월 이론 강의 수강생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복습 관리반입니다. 그래서 자, 많은 수험생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복습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관리반은 말 그대로 합격하는 윤주 국어의 7, 8월 이론 수강생에만 한해서요. 자, 이 수강생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강생은 이 관리반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관리반으로 진행하고 이 복습관리반은 수요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자, 수요일에 배웠던 그리고 목요일에 배웠던 국어의 이론을 모아서 자, 다시 한번 복습 강의를 하고 이 복습에 맞는 자, 테스트. 자, 이렇게 진행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이론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21년의 윤주국어의 목표는 윤주국어를 들으면 합격한다. 윤주국어를 들으면 국어만은 합격점을 받는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제 커리를 쭉 따라오시면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버원 윤주국어로 시작해라. 시작하라. 선택이 달라야 결과가 다르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첫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희망의 도전을 첫걸음을 내딘 여러분 이미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수험 생활에 제가 국어의 올바른 길잡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난공 공무원에서 만나요.